슬기로운 사대보험 실무책 해설에 대한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제52단원과 제53단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52단원 내용은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들로부터 보험료를 거두어서 5개의 사업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건강검진 이런 내용인데요. 예컨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 어떤 진료는 급여 대상이 되고 어떤 진료는 비급여 대상으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급여 중에도 본인 부담이 있고 또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내용도 살펴보겠고요. 건강보험 급여 중에 선별급여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효용성이, 치료의 효용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급여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병원에서 착오로 이 보험가입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알아서 연구를 좀 한 다음에 직원들 교육 시간에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 건강검진, 부가급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일반적으로 진찰이나 진료를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건보공단에서 병원에 보내주는 그런 현물급여입니다. 요양비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이런 병원이라든지 인프라가 제대로 잘 구축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서 이런 진찰이나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보험가입자가 현금으로 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해당하는 현금을 벌충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읽어보시면 알 테고요. 요양급여와 관련해서 산재 요양급여와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직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다가 다쳤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회사에 병가 같은 제도가 있다 그러면 그냥 병가 쓰면서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지 해서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직원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건강보험에 있는 요양급여하고 산재보험에 있는 요양급여를 비교해보면 산재에서는 상급병실 사용료, 치과 모철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식대, 간병비, 병원 이송료 같은 이런 부분도 이제 산재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그래서 산재에서 보장하는 요양급여의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사실 업무 담당자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나이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한테 불이익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법을 개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서 지금은 형평성 문제가 없고요. 암검진과 관련돼서는 근보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급여는 임신, 출산과 같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출산, 저출산 대책 이런 것과 관련된 정책적 부분이 반영된 그런 입법 내용이죠. 임신, 출산에 대한 진료비 이용권을 지급하는 식으로 보통 운영하는데요. 이 법에서 정한 이 한도 금액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쓸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카드에 비용을 쏘아주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보면 급여, 비급여 나눠진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비급여는 대표적인 게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내용은 건보에서 지원하지 않죠. 급여는 보험 수가가 딱 정해져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 본인 부담분과 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나누어집니다. 선별급여는 치료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 예비적 요양급여의 성격을 가진 급여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컨대 불치병이나 희귀성 질병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아직도 그 치료 방법이 명확히 이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한데요. 치료 효과성이 그래도 불확실하마 인정되는 이런 경우에
이 내용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급여를 지급하는 어떤 그런 형식입니다. 이제 보시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선별급여의 내용을 일일이 꿰뚫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도 보험가입자한테 징수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업무 담당자들이 공부를 좀 하셨다가 직원 교육 시간에 가르쳐주면 좋은 팁이 아닐까 앞쪽에 말씀드렸죠. 5년마다 적합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제 53단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 비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급여 비용, 그러니까 진찰, 처치, 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를 청구해야 되고, 심사 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와 지급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급여가 일정한 경우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짚어보고요. 요양급여 비용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그 비용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내용도 53단원에서 다루겠습니다. 근보법상 요양기관, 그 다음에 지급제한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기관이라고 하면 뭐 의료기관, 약국, 기타 뭐 보건진료소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료법의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고요.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용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데, 요양병원이 포함되죠. 요양원 이런 경우가 아니라 요양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 요양기관 등의 요양급여 비용, 이렇게 해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전문 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1차 검진기관부터 해서 쭉 올라가서 상급 종합병원까지 가면 이제 근보공단에서 보험수가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을 지급을 하는데요. 예컨대 뭐 골절상을 입었는데 특진이라고 해서 바로 대학병원 같은데 이제 신청해서 찾아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그 진료비가 다른 데하고 다르죠. 그런 내용을 여기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의료법에 보면 뭐 종합병원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와 관련된 지급 제한 사유의 내용은 한번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에게 기책이 있으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약간의 주의만 했어도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 정도의 이런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근보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면 근보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범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잘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진단을 받아라고 할 때도 진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법령에서 보상급여나 보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 즉 자백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나 산재법 같은 경우에서 이런 내용을 정하고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지 않고요. 이 개별법에 있는 내용대로 그 해당 공단이나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재법 관련된 거 조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산재법 42조에 보시면 요양급여 신청을 한 사람은 이제 여기 이제 근로복지공단이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이제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산재 신청을 했는데 산재 승인이 나기까지의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 하고요. 나중에 승인이 났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그 요양급여와 관련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정산하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양 공단끼리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뭐 요약해서 보자면 산은제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근로법상 요양급여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병원이 이제 그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 체납에 의한 제한이라고 했어요. 근로법 53조 3항과 5항을 보면 체납하는 경우에 보험급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료를 한두 번 안 냈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니까요. 이제 사항에 보면 회사 사정으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는 이 사망에 대한 예외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 가입자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험료 정지 사유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국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니까요 정지 사유가 되고요. 이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이나 뭐 전환 복무된 사람, 간부 후보생, 교도소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한 뒤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범위 내에서 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내지는 구상권을 대의 취득합니다. 사무장병원 요즘 언론에도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요. 원래 의료법 33조에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를 내세워서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병원을 차려서 이제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이제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의사만 책임을 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 돈을 댄 의사가 아닌 사람도 같이 책임을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로법 57조 1항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단원과 53단원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